국회의 당면 현안도 중동 사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대응 TF를 발족하고 에너지 수급 상황과 거시경제 영향을 점검했고 국민의힘도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저륜 결의문 이후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중동 사태 경제대응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초점을 보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 부의장을 단장으로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물가와 환율, 금융 부문까지 점검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첫 회의에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보고가 이뤄졌고요. 특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 부작용과 정유와 주유업계의 반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현 수석 대변인은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고통 분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할인 같은 조치는 단기적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정책은 인협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저륜 결의문의 평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우선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극심한 내용이 이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노선 변화를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장동혁 대표, 결의문에 이름은 올렸지만 직접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고요.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오늘 외부 공개 일정을 잡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결의문 내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등을 빠져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뺐다는 설명인데 이제 공은 장 대표에게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이끄는 이성건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고 결의문에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담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도 일단은 터닝포인트로 평가한다면서 다음 수순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당직자 등에 대해 인적 쇄신이 이어져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전운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빈대 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은 계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정부의 중수청하는 정치검찰을 유지하는 법안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또 당정 조율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만큼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